자, 평가를 그러면 어떻게 평가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 방법들을 몇 가지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 정무성, 정진모 연구자가 이야기한 것은요, 5가지 모형의 첫 번째가 실험적인 접근입니다. 조사론에서 이야기한 사전사후평가, 실험 집단, 통제 집단의 비교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조사로 공부하셨겠, 지금 하고 하시려고 준비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정확히? 네? 헷갈리시죠? 그래서 조사론 문제를 풀 때 다 오답을 내는 이유가 이 단어를 잘 이해 못해서. 자, 예를 들어서 저희 해볼까요? 다 같이 지금 여기 저희 학생분들이시잖아요. 학생분들에 대한 2025학년도 전공심화 2학년 과정의 만족도 평가를 한번 해본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세 분은 실험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세요. 하던 대로 해. 자, 여기 세 분은 저희는 평가할 거예요. 네, 그래서 조사론 이렇게 하고 뭐 이 평가표도 만들어 드리고 그 체계적으로 실험 전과 똑같이 실험을 하기 전에 평가를 다 해봐요. 똑같은 설문을 다 돌렸어요. 8분 다. 자, 그거는 A팀, B팀 나눠서 놓고요. 여기는 그냥 하던 대로 하세요. 작년처럼. 여기는 올해부터는 시험입니다. 실험할 겁니다. 평가할 겁니다. 그래서 A시간, 첫 시간에 뭐, 숙제 시간에 뭐, 똑같은 거 다 합니다.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수가, 아니면 평가자가 프로그램을 해요. 예. 그리고 끝나면 이대로, 여기는 평가를 하는지도 모르시는 거고, 여기 평가 알고 계시는 분도 있고. 자, 여기가 통제 집단이에요? 여기가 실험 집단이에요? 여기 실험 집단. 저희가 실험 집단, 통제 집단. 저쪽이 통제가. 여기가 실험 집단. 거꾸로 하신 거예요. 자, 여기는 실험하는 거 아셨죠? 그 실험 집단이에요. 저 아무것도 안 하는 데가 통제 집단. 예, 통제를 하던 대로 그냥 하시던 분들이 통제 집단. 네. 일반 집단을 어렵게 저렇게 통제 집단이라고 써놔요. 사람은. 알고 그렇게 쓰나? 네. 통제. 그냥 일반 집단이라고 했으면 누구나 이해를 할 텐데 저렇게 써놨어요. 왜냐하면 영국에 있는 실험 그 문서를 그대로 하고 컨트롤 그룹이거든요. 엑스퍼리먼트 그룹하고 컨트롤 그룹하고. 근데 실제 컨트롤이 일상생활 하는 어떤 의미로 쓰이는데 초기에 번역을 하면서 아니면 그 후에 계속 굳어져서 아무것도 실험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냥 사전 검사만 하신 거고 사후 검사 하신 거예요. 입상하셨어요. 여기는 실험을 하고 사전 사고를 하신 거고 실험 집단, 통제 집단. 그러니까 통제 집단이라고 하는 게 이게 실험을 한 건지 안 한 건지 또 한 건지 헷갈리시게 만들어놓거든요. 그 단어에 대한 개념만 정확히 하시면 조사론도 몇 개는 그냥 딱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사전, 사후 비교를 통해서 평가를 하는 게 좋다. 네. 그다음 두 번째 목표 지향적인 접근 방법이거든요.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력. 자, 효과성에 대한 평가죠. 예. 네.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사회복지가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으로 단어를 파악하면 안 되더라. 네. 그래서 근데 그게 또 어떤 부분에서는 전문성 있어 보이세요. 있어 보이시는데. 그냥 너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사전 사후 평가 비교 알아? 실험 집단은 뭘 하는 거? 통제 집단.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 1급 시험 공부를 하시면 가장 중요한 건 저게 첫 문제의 단어가 뭘 얘기하는 건지를 좀 분명히 아셔야 답을 모르기가 훨씬 쉽고 재밌어요. 근데 그걸 이해를 못하면 왜 나중에 기출 문제를 푸실 때는 뭐냐면 문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문제를 모르는 게 아니라 문제가 이해가 안 될 때 그 문제를 물어보세요. 단어가 이거 뭘 의미하는 거예요? 라는 거 하는 게 간혹씩 나와요. 근데 그걸 정확히 이해하고 가시면 시험 문제 몇 개는 그냥 이렇게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졸업하는 친구들도 중간학교 아이들도 이렇게 물어보면 아예 포기하고 가는 거 있어요. 뭘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서. 근데 그거 수업 시간에도 아무도 안 물어보신 거고, 예, 교수님은 당연히 알 거라고 그냥 설명하고 간 거고,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모르는 건 다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다 아는 것처럼 아무도 질문을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질문하면 혼날까? 그러고.
예, 아무 때고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질문을 해야만 모르는 걸 알아가시지 그냥 하고 가시면 아무것도 안 배우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는 돈만 내고 가시는 거예요. 네. 자, 세 번째가 의사결정 중심적 접근입니다. 평가를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 기관이 뭘 할까? 아니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접근할까? 그다음에 사회의 어떤 이런 문제를 어떻게 소리칠까? 이런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도구로 평가를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네 번째가 이용자 지향적 접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클라이언트 눈높이에 맞는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 기관이 바뀔까? 예, 이런 거를 피드백하는 경우들은 이런 게 많죠. 예, 그다음에 반응적 접근입니다. 예,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어떤 평가 모형들 이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사례관리론이나 아니면 실천기술론에서 강점 이론, 네, 그다음에 늘 사례관리에서 이야기죠. 클라이언트 중심의 욕구 사정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그리고 강점 관점 또는 해결 방법 이론에서 강점 관점은 늘 모든 클라이언트에게는 클라이언트가 가진 이점이나 강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와, 상담할 때도요. 시간 맞춰서 오는 것 또는 앞에 와준 것 이것도 강점이라고요. 거기서부터 칭찬을 해서 시작을 해요. 그 클라이언트는 몰랐던 거.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자기 안에 내면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서 아니면 누가 칭찬해주지 않아서 또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예쁜지 나 태어나 처음 알았다니까요.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네. 세상에 안 예쁜 사람은 없거든요. 네. 근데 태어나서 한 번도 이뻐, 너 정말 성실해, 착해라는 소리를 한 번도 안 들어보신 분들은 죄송한데 자신이 얼마나 이쁜지, 얼마나 착하고 성품이 좋은지 몰라요. 맨날 손가락질 당하고 잘못됐다고 고치라고만 얘기를 들었으니까. 예. 근데 그런 분들은 강점 관점으로 접근해서 칭찬하고 지지하는 거 이 한두 마디로도 눈물을 펑펑 쏟고 그 다음날부터 사람이 달라져서 나와요. 예. 아싸! 나 뭐든지 할 수 있어. 그러고 나와요. 예. 오래 걸리지 않아요, 진짜. 한 달, 두 달이면 사람이 바뀌어요. 네. 좀더 이뻐 그랬더니 헛소리라고. 자존감이 낮아서. 아닌데 칭찬해줘. 헛소리 아닌가? 제가 어제 그 가정법원에 주종 가는 날이었는데요. 어떤 젊은 부부가 졸리시니까 한번 사례를 말씀드려요. 막 남편은 막 게임하고 어우 시간만 하더라고 금팔찌가. 뭐 들어봐도 이 정도 무게 나올 것 같아요. 스무도니까. 아마 한 3천만 원 넘을 것 같아요. 요새 한돈에 연상 가능한데. 한돈에 한 60만 원 하더라고요. 요새 60만 원 그렇게. 20냥? 20냥이라면 얼마죠? 1200. 20냥. 한 양이 한 냥이 10잖아. 600만 원이 20개 있는 거예요. 1억 2천이요. 예, 그러니까 50만 원이 한 돈이라고 보고 예. 10개가 모여야 한 냥이니까 예. 500만 원에 20냥이니까 1억이에요. 1억. 이만한 돈 아닐까요? 1억짜리를 이만큼 되게 이렇게 감아갖고 왔더라고. 국물이요? 네. 500만 원 아닌가? 그거 맞아. 1억 모르겠어요. 금이라 하잖아. 묵직하더라고요. 나 저거 띠박은 뭐 그쳤다. 팔 아파서 못해. 아, 근데 금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근데 금이 진짜 역시 속물들 아주 속물을 드러내는 감추지 못하는 아주머님들. 아니 저희 벌써 팔았어요. 저는 후회를 많이 했어요. 작년에 그럼 좀 쌀 때 한 냥으로 해줄 걸 그걸 돈 아낀다고 한 냥이 안 되게 한 냥이라고 거짓말하고 8돈을 8돈으로 해줘서. 자, 근데 이 부부가 온 게 그 남편이 도박을 해요. 그 주식과 코인을 해요. 근데 주식과 코인을 거의 도박 수준으로 해요. 예, 그래갖고 뭐 이렇게 지금 10원에 사면 뭐 이렇게 뭐가 어떻게 돼요. 그 정보를 누구한테 듣는지 모르지만
저희한테도 와서 그걸 알려준다고 막 하더라고요. 이거 연모. 자기가 이거 보는 게 이뻐해서 본 거라고. 그러면서 뭐 지금 10원밖에 안 되지만 이걸 한 1,000주씩 사시라. 그래봐 돈 얼마인데 10만 원밖에 안 돼. 사라. 그러고 한 2주면 3배, 4배씩 튄다고. 지금 100만 원씩 사면 한 500만 원 된다고 2주로. 막 그런 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조금 하긴 하는데 그 처음에는 하다가 그것도 그만두고 와이프 몰래 그다음에 이제 와이프한테 생활비 두 부부가 맞벌이를 하시니까 아이를 두고 부부가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버는 돈에 신랑이 생활비 70만 원씩을 주기로 했대요. 그래서 70만 원을 꼬박꼬박 줘요. 그러니까 처음에 안 한다고 하고 숨을 띈 줄 알고 한 3년 전에. 근데 그래서 둘이 그때 한 9천만 원의 빚이 생겨서 둘이 그럼 잘해보자 그래서 직장 생활을 열심히 갚아서 저축한 건 없지만 이제 9천만 원을 3년 정도 갚은 거래요. 잔액이 한 은행 빚이 한 1,000만 원 정도 남았고 이제 그러면 좀 집도 좀 옮기고 아이도 5살 되니까 이렇게 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돈을 좀 너는 얼마 있냐 직장 생활하고 했으니 그래서 나도 하고 해서 이렇게 갚은 거 빼고 옮겨보자 아파트로 옮기자 주택도 좀 옮기자 이렇게 해봤더니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안 했냐 그랬더니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100만 원씩 사면 600만 원 되고 그러면 아직 이루어지지도 않은 가상의 어떤 이익을 가지고 또 이런 거나 사고 뭐 딴짓 타러 다니고 휴대폰 바꾸고 뭐 차 바꾸고 막 이런 차도 외제차 타고 들어와. 실제로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분이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이게 그 코인도 도박의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도저히 결혼 생활을 유지 못하겠다. 아이도 아빠를 배워갈까봐 자기는 이제 아이 때문에도 그 빚 갚느라고 해서 매달 뭐 150여만 원씩을 갚으니까 생활비하고 하면서 그 주간 야간 근무까지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도저히 살지 못하겠다고 막 엉엉 울면서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사례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론을 좀 내서 다음번에 한 번 더 만나고 필요하면 어떤 강제 어떤 중독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조치를 할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고 다시 보내긴 했는데 그런 어떻게 사람 못 고쳤어? 어떻게 됐어요? 돌려 보냈대잖아. 다 마지막에 이혼했냐? 아니죠 지금 조정 중이에요. 아니 제가 가능성이 그걸 이만한 걸 얘기를 하면 여기에만 빠이 중요한 정작 중요한 근데 이제 많은 경험상 저희가 그런 일들을 많이 해오신 분들이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죄송한데 중독의 문제를 가지신 분들을 사람을 개과천선시키는 거는 하늘에 들어. 죄송한데 어려워요. 잠깐 정말 사례가 이게 손가락을 잘라놔도 가서 한대요. 발가락으로 한대요. 네. 그래서 발가락을 자르면 이거 어떻게든 한대요. 어떻게든. 진짜 발가락으로 한대. 근데 못 가게 하면 예. 거울 보고서 한대. 자기 이 발가락. 문제예요. 정말 심각한 치료. 약을 뭐 여러 가지 치료를 해야 되는데 어제 만났던 그 신랑분은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걸 전혀 지금 믿지 않고 계셔서 의지도 없고 인생 한 방 아닙니까? 그러니 아주 무슨 영화 대사 붙는 거예요. 한방 가는 수가 있어. 근데 인생 한 방 되는 거 인구 5천만 중에 한 명이거든요. 로또 되는 거 보시면 알잖아요. 로또 어마어마하게 사시잖아요. 저 지금까지 5천 원도 한 번 안 돼봤어요. 저희 친구들끼리 간혹 1월 1일 되면 한 10장 사서 모임 총무가 다 나눠주거든요. 저희도 가족들끼리 재미 삼아서 설날에 오면 조카들도 한 몇 명 오고 하니까 제가 여보 로또 사자 그래 가서 이게 제일 큰 선물이다 그래서 용돈 조금 넣고 거기다 로또 한 장씩 넣어서 다 주거든요. 많이도 안 받아요. 야 되면 10%는 큰아빠 줘 그러는데 한 놈도 안 오더라고. 몇 년 동안. 안 됐다고 거짓말해는 거. 그게 쉽지 않아요. 그런 것들은 운에 자기의 어떤 인생을 운명을 맡기는 건 가장 현명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행위거든요. 성실하지 않으면 또 성실한 사람들이 간혹 그런 걸 됐을 때 더 좋은 효과가 나오는 거지. 아주 어제 걱정을 한 걱정했어요. 집에 와서 집사람하고 이야기하면서
아이고 너는 그런 사람 안 만난 거 다행인 줄 알아. 내가 코인이나 하고 뭐 했어봐. 네? 여자들도 있는데. 맞아요. 그래서 문제가 남자만 성별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제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우리가 사회에서 평가든 사회복지사든 뭐 저도 기관에서 있으면서 직원들한테도 동료들한테 늘 하는 이야기, 우리가 안 되는 것만 가지고 안 된다라고 하고 하지 마라라고 하는 어떤 그 지시 방법이나 프로그램들은 앞으로는 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문제가 있으면 죄송한데 그거 안 되는 거 알고 하면 안 되고 문제가 있다는 거 알면서 사람이 빠질 수밖에 없어서 그게 중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왜? 다른 거보다 그게 재밌으니까.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사가, 우리 사회가, 우리 가정에서 아이들한테 해줄 일은 그거보다 더 재밌는 걸 찾아줘야 돼. 그래야 그걸 안 하고 일로 가죠. 예. 아이들, 저희 기관에서 그제 그 아동양육 기관에서 아이들 디지털 성 문제, 또 성폭력 문제, 뭐 아이들 이거 IT 중독 문제, 그러더니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 제안을 하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나는 저를 설명해서 기한을 도장을 받아가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안 하니까 그런 것들을 못하게 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겠다 이거예요. 결론은. 그래서 뭐 하루에 IT 휴대폰을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는데 이걸 1시간을 줄이는 것들을 보겠다. 아니면 뭘 하고 그 대안으로 봤던 것들이 더 재밌는 걸 제시를 하나도 안 하고서 얼마가 들 테니 이사장님만 도장 찍어주시면 내일부터 집행하겠습니다. 죄송한데 저는 안 찍죠. 그래? 이게 최선이야? 야, 내가 늘 이야기했지. 왜 문제에 접근을 기존의 문제 방식이나 아니면 다른 기관이 했던 거 아니면 다른 사람이 했던 것들 따라가려고만 해. 그럼 우리 기관의 특성이 뭐야? 아니면 네가 제시하고자 하는 게 왜 구체적으로?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또 얘기했어요. 그거보다 더 재밌는 걸 만들어줘 아이들이. 성폭력, 디지털 IT, 디지털성 다른 여자 보고 다른 남자 못 보는 것보다 더 재밌는 게 뭐 있을까 아이들한테. 그 에너지 넘치는 아이들이 얼마나 할 일 없으면 앉아서 이거밖에 못 보는 거야. 응? 그거 하루 종일 볼 수 있을까? 내가 보기에 한 30분? 10분? 아니면 그것조차 싫어 다이 하고 넘기를 해야 돼. 그러면 그거 말고 다른 거 재밌는 걸 좀 찾아주라고. 공부가 재밌는 아이들도 있죠. 새로운 거. 근데 공부라고 해서 꼭 저희가 1 더하기 1 책 먹고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집에 가서 공부할 수도 있고요. 산에 가서 받아갈 수도 있어요. 그럼 정 공부하기 싫으면 뛰어노는 게 즐거워요. 스포츠하러 갈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알려줘서 뭐 디지털 성폭력을 그런 것들을 표현 단어도 이상해서 기분 나빠서 외워도 안 외웠는데 지들 뭐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래서 그 남의 모습만 보는 것보다 더 즐거운 걸 얼마든지 많은데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맛을 보여줘야죠. 야 산에 갔더니 어떤 게 맛있어. 바닷속에 가니까 또 축구를 해보니까 막 아이들하고 오히려 뛰어놀고 잔디가 레슬링하고 씨름하니까 뭐 이런 그런 것들을 볼 때보다도 더 큰 즐거움, 더 나은 재미를 줄 수 있다면 아이들은 이거 안 보죠. 아니면 정말 할 일 없으면 이거 보겠어요. 다른 거 다 하고도 시간이 남으면 그러면 이 볼 시간을 안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전혀 다른 방법, 다른 관점으로 접근을 하면 좋은데 그냥 다른 기관에 뭐 했다라고 하니까 A 기관도 이런 거 한다는데 우리도 한번 그러면 똑같은 거고 똑같이 해결 안 되는 그런 방법들 수도 있어왔잖아요. 무수히 써보고 있잖아요. 근데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럼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또 접근을 해봐야죠. 그리고 안 된다라고 하고 그거 하지 마라고 교육하고 중독 예방 교육한다고 아무리 해봐야 중독이 안 되나요? 중독자 없어지나요? 아니요, 중독자 더 생겨요. 알코올 먹으면 알코올 중독돼 임마 하루에 일주일에 한 잔만 먹어 그랬는데 그래도 한 잔 때 중독되는 아이들도 있어요. 한 잔이 두 잔이.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하지 마가 아니라 그걸 생각 안 나게 또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거에 좀 더 건강한 거에 중독되게 만들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 화가 엄청 났었다니까요. 그 센터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얘기를 돈을 얼마를 쏟고 있는데 지금 전혀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와갖고
이 일 해갖고 되겠어요? 응? 잘 이해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그래서 결제를 못하니까 좀 다시 한번 논의를 해봐라 그랬는데 좀 더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문제 접근 방법이 다. 그래서 제가 어제 야 우리가 아직 또 5월 되고 새해를 막 열심히 해보자고 했는데 벌써 한 4월 지나 5월 되니까 애들이 기운이 다 떨어져서 번아웃이 오나 보다. 야유회를 하든 뭐라든 하면 좀 제발 어제 그래서 사무국장하고 각 기관 사무국장 다 논의해서 같이 재밌게 즐겁게 노는 프로그램 하나 짜보라. 뭘 하든지. 예. 회식 갖고 요새 회식은 재밌다고 안 하더라고요. 회식 가 그러면 안 가요. 무슨 일 있어요? 아버지 집 다 바꾸고요. 회식도 과별로 아니면 자기네 이렇게 그룹별로 시켜주는 게 낫지. 전체 기관장들하고 이사장 가는 회식하면 나이인데. 밥 먹고 그냥 확 가버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찾아야죠. 자, 조금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아니야 여기 정식이 있잖아. 이해 좀.